기분도 상하고 그거 듣는 순간 내거라고 하면서 손 번쩍 들고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토 세이카대학교 스토리 만화 코스 학교관 김다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일본 대학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발견한 학교가 세이카 대학이기도 하고 점점 찾아보면서 제일 처음으로 만화학부가 생긴 학교라는 것부터 되게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픈 캠퍼스 참가했을 때 대학 설명 같은 걸 들었는데 거기서 세이카의 교육 취지라던가 자유로움이라던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되게 존중하는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첫 크기 소장님이 있었던 학교라는 것부터 그런 소수자들의 인권 같은 것도 되게 잘 챙겨주는 좋은 학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여기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만화들이 전부 일본 출판 만화로 시작된 작품이나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 만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준비를 작년 11월에 스토리 잠깐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업에 들어갔는데 마감일이 며칠 안 남았을 때 친구들 단체로 통화하면서 밤샜던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현지 갔을 때 점프에서 그 명함을 받았는데 의외의 결과였어요. 제가 소녀 만화 같은 느낌의 장르를 그렸었거든요. 되게 화려하고 로맨스 느낌의 만화를 준비해갔는데 소년 점프에서 영화를 받아서 되게 새로운 장르를 잡지사에서 도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스킵과 루퍼라는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거기 출판사가 애프터눈인데 거기를 가서 편집자분한테 피드백 받고 이런 경험이 정말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피드백에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나 그런 거 있었을까요? 스토리 흐름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은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들었었는데 뭔가 개선점이나 이런 게 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제가 처음 그 원고를 시작할 때 실수했던 게 만화가 보통 왼쪽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리기 시작해버려가지고 애프터눈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 보통 출판 만화 잡지에 연재를 하려면은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좀 기초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약간 부끄러웠던 기억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작은 액션 만화였는데 갈수록 액션 만화보단 드라마 계열의 장르를 더 좋아하게 돼서 일단 아까도 말한 스킵과 로퍼를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님은 그 하기오모토 작가님인데 80년대, 90년대 소녀 만화의 약간 카미사마 같은 느낌의 분이라서 예전에 선생님 추천으로 한번 읽은 게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런 소녀 만화, 옛날 소녀 만화를 읽은 게 정말 처음이었어서 엄청 충격먹고 이런 표현 되는구나, 되게 화려한 연출이라던가 딱 와닿고 정말 좋았어서 목표로 하는 그런 꼭 그려내고 싶다라는 작품 형태랄까 스타일은 하기오모토 선생님 작품 같은 것들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녀 만화 보면은 꽃이라던가 반짝이 이펙트라던가 화려하게 그리고 이런 걸 많이 신경 썼었고, 그 단편집 모음이 있어요. 하기오모토 선생님 작가님의 방문자라는 단편집 모음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만화인데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보이미츠걸 장르였어요. 그걸 보고 딱 영감을 받아서 저도 보이미츠걸 장르를 그렸달까 그렇게 약간 스타트를 끊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랄까 그런 상태였어서 저는 좀 학원의 몸을 좀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지도해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일단 개인적으로도 만화 많이 읽고 그림 많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스토리 만화과 시험 치는 방식에 따라서 지도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더 스토리 논리적으로 써본다던가 그거 연습을 엄청 시켜주셨거든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제에 따라 스토리를 정해간 거를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돼서 실제로 스마과 시험 볼 때 그 스토리를 사용해서 교수님한테 좋은 피드백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긴장을 너무 해서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너무 긴장해서 실수한 다음에 멘탈이 무너져서 다시 회원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엄청 안고 있었어서 그랬었는데 막상 딱 현장 들어가 보니까 되게 자화자화하면서 좋은 분위기고 교수님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있어서 굉장히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AO라던가 그룹 토론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즐기고 왔던 것 같습니다. 신세대 만화 코스를 정해지는 게 랜덤이다 보니까 1일차에 신세대 만화 코스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때 그룹 토론을 진행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일단 신세대 코스도 준비해간 스토리가 몇 개 있었는데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들이 나와버려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게릴라로 생각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또 마음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그리는 시간 끝나고 강평의 시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 그림이 제 만화가 뽑혀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 교수님이 만화의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서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제 만화 이렇게 보여주셔서 여기는 이런 게 좋다 하시면서 그걸 보는데 막 와 굉장히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축하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의 아마 강평에 들어가면 거의 합격 확정 거의 그 수준으로 얘기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래서 딱 제 말해주시거든요. 기무상하고 말씀해주시는데 그거 듣는 순간 내 거라고 하면서 이랬는데 계신가요? 하고 또 물어봐 주시거든요. 손 번쩍 들고 저기 있습니다. 시험 수업 진행을 한 다음에 주제가 딱 나오거든요. 제가 준비해왔던 그 만화랑 굉장히 잘 맞는 주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약간 눈이 좋았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스토리를 쓰고 교수님한테 가서 검사를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주셨어요. 주제에서 굉장히 잘했다, 재밌네 이런 식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도 굉장히 감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네임까지 진행을 해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앞에 분들한테는 안 했던 대화라던가 질문 같은 걸 꺼내셨던 거예요. 그때도 되게 좋은 반응 많이 해주셨어서 되게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일찍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듣고서야 학교 했던 게 저도 놀랐어요. 그때 학교에 있을 때 검사 결과가 딱 나왔거든요. 12시에.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털썩 주저앉았던 그 벽을 짚고 일단 기억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한국에 상권이 없는 장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한국어로 낸 어플리가 없었어요. 중학생 때 그걸 알았거든요. 어떻게든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나 그런 거 도움 없이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청해나 문장을 읽는 거나 그런 게 늘지 않았나. 또 사이드게임 자체가 성우 콘텐츠가 굉장히 활발한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본다거나 블루레이를 구매해서 본다던가 제가 성우분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른 성우 콘텐츠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라던가 성우 간 대화라던가 그런 게 듣는 게 되니까 청해는 그렇게 잘 능력을 키워서 JLPT 벤투에서 청해 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타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애니를 많이 본다던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돼서는 딱히 일본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를 곤란해본 적은 없었겠네요. 근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던 거라면 뭔가 게임이라던가 애니라던가 성우분들의 대화라던가 해서는 문제없이 잘 알아듣는데 공식적인 자리라던가 예의 차려서 말하는 뉴스 같은 거는 살짝 어려웠던 느낌이 있어서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 일본 아침 뉴스 같은 거, 24시 뉴스 같은 거 찾아서 틀어놓고 작업하고 그러면서 살짝은 좀 늘지 않았나. 교수님 말도 문제없이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합격을 한 친구가 1월 기테스터 준비를 하자고 계획을 이전부터 했었어서 거기서 그림 동인지를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따르는 스티커 굿즈라던가 또 계속 그리고 있고요. 뭔가 덕질을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죠. 약간 버닝하고 있는 장르가 있어서 덕질로 시작하는 게 만화니까요. 장르는 무슨 장르? 극장판으로 좀 흥행을 했던 닌타로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 쌍님이라고 불리는 두 캐릭터가 있는데 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동인지는 실제로 여러 번 내본 적이 있으셔서
도전하시게 된 걸까요? 2학년 때 학원에서 커리큘럼으로 7월 티페스타 한번 동인지를 그때 처음 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스 꾸미는 게 제일 재밌었어서 제가 입덕하고 굿즈를 산더미처럼 쌌거든요. 이번에 애기 왔을 때도 꽤나 사왔어요. 그걸로 부스를 꾸미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걸 좀 적었었는데 세이카 자체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되게 깊은 학교여서 동아리라던가 강의 중에도 다양성에 관련된 수업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동아리 가입을 해서 뭔가 다양성에 대해 알리는 만화를 그린다던가 하는 활동을 좀 하면서 저도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활동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 가서 덕질이라든지 그것도 해야죠. 온 집안을 다 굿즈존처럼 꾸며놓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지금 집에서는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방에 책장이 있는데 그게 다 굿즈존이어갖고 근데 뭔가 식기라던가 그런 것도 굿즈 같은 걸로 하고 싶고 일본 동인 이벤트도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今時一番大事なものだと私は考えるのは好きなものをいっぱい作っておくのだと思います。それが目指す夢とかを決める支えにもなるし、それを向かって頑張る力にもなるから、今そういう好きなものをちゃんと決めておきましょう。ならきっと頑張る勇気とかにきっとなります。